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여기는 북악골프 연습장 퍼팅 그린인데요. 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잠시 후부터 여기서 공개 강좌를 할 건데요. 북악골프 연습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룡 프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L2L이에요. 여러분, L2L 스윙이 뭔지 아시는 분?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오케이. 자, L2L 스윙이 뭐냐면은요, 그냥 간단해요. 백스윙 이렇게 하면은 여기 L자가 보이죠? 뭐 니은자, L자. 그리고 follow through 하면은 반대쪽에서 L자가 보여요. 어떻게 보면 미러 이미지죠. 대칭이에요. 대칭. 백스윙에서 L자가 나오고 팔로스루에서 다시 L자가 나오는 대칭 형태의 스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보자 때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쵸? 스윙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또는 프로들이 또는 선수들이 항상 체크 포인트로 많이 활용을 하는 위치입니다. 백스윙 탑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테이크 백도 생각을 하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로 활용을 해요. 반대로 팔로스루에서 이 포지션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좀 스윙이 커져감에 따라서 약간 없애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언제나 양쪽 대칭을 만들 수 있기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만들 수 없어, 나는 그냥 바디 턴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아예 할 수 없는 거랑은 달라요. 할 수 없게 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치는 경우가 되겠죠. 너무 이렇게 휙 접혀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클럽 페이스의 로테이션을 자연스러운 모멘텀에 의해서 팔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내 스윙에서 불가능한 거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헤드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레 돌아줘야지 반대쪽에 L자도 잘 나오거든요. 백스윙의 L자는 좀 만들기 쉽다고 치더라도요. 자, 그러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L2L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L2L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제목이 L2L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리고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L2L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칭을 만들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백스윙에서 손의 위치를 내가 일정하게 가져가고, 팔로스루에서 손의 위치를 내가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보시면 뭔가 예를 들어 대칭이 안 맞으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인사이드로 갔다가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내가 근데 중간 포지션인 이 L 포지션에다가 손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러면 백스윙했다가 그 지점을 지나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올바로 클럽 헤드가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클럽 헤드에 지나가는 길에 좋은 영향을 줘요. 이 손의 포지션, 그리고 클럽 헤드의 포지션, 이 사선이 나오죠. 손의 포지션이 정해졌으면 클럽 헤드의 포지션이 정해져서 내 헤드가 어디쯤에서 어떻게 들어올 거야 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나갔을 때 반대쪽에서 비슷한 포지션에 올려놓으면, 자, 여기서는요, 내 눈앞에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거는요, 생각 안 해도 웬만큼 돼요. 내가 내 눈앞에서 클럽 헤드가 똑바로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잖아요. 뭐 누구든 이렇게 치고 싶어 하지 않고, 또는 누구든 이렇게 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덮어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인아웃 궤도를 연습을 하고, L2L을 연습할 때 조금 더 뒤에서 앞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너무 나는 이렇게 내친다, 그래서 탑핑 막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손을 더 앞에다 놓는 연습을 하고, 반대쪽에서 바디턴을 더 가져가는 연습을 해서 이 위치를 나에게 맞게 조정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뒤로 빠지지? 이런 분들은 보통 내치는 분들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턴이 안 되고 손으로만 집어들지? 그러면은 아웃인의 궤도가 많아요. 그러면 공이 나가는 데 있어서 클럽 패스가 아웃인이 되는 거죠. 아웃인이 돼요. 이 위치가 여기에 영향을 분명히 줘요. 이 양쪽의 위치가 이 공 맞을 때
공이 이렇게 맞을 때 어떻게 지나가는지 분명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바꿔주든지 교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이 일단은 똑바로 날아가든지 뭔가 구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공의 방향이나 스핀이나 이 공의 모양 있죠. 그 구질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공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그게 뭐 백스윙인가요? 뭐 힙턴인가요? 아니면 뭐 레깅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냐 하면 그냥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방향하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맞는 순간의 클럽 페이스 앵글, 맞는 순간에 공이 딱 맞는 순간에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공이 어떻게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그쵸? 그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에 이 여러 가지 앵글이 있어요. 그 앵글이 결국에는 뭐 힙턴이나 레깅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맞는 그 순간의 앵글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 이 클럽 페이스의 앵글이 공의 방향의 75%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패스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대칭을 만들어서 아웃인이냐 인아웃이냐 인투인이냐 똑바로 지나가냐 이런 부분이 25%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길에 영향을 준다고 했고, 그리고 L2의 스윙으로 우리가 이 클럽 페이스 앵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는 순간에 앵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자, L2L의 이 지점은 맞기 직전의 위치예요. 그 맞기 직전에 점을 찍어놨고, 맞고 난 이후에 점을 찍어놔서 샥 이었더니 똑바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앵글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느냐, 앵글은 내가 맞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손목이라는 게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 왼손 손등을 보셨고 다시 왼손 손바닥을 보셨죠? 그쵸? 손등이 보이고 손바닥이 보이고, 자 보세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얘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손목의 코킹 각도라는 게 있어요. 백스윙 할 때 손목이 이렇게 코킹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손목이 이렇게 코킹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보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커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킹의 각도를 내가 백스윙 이 L 지점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L 지점에서 이 코킹 각도를 체크를 해서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공 맞는데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당연히 줘요.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할 때에도요, 맞는 순간에 열리면 프로들이 맞는 순간에 닫으세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백스윙에서의 코킹 각도도 많이 봐요. 백스윙에서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돼요. 자꾸 이렇게 되고 손이 이렇게 돼요. 근데 계속 깎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립을 점검한 다음에 백스윙에서 이 코킹 각도를 좀 만들어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아시기로 백스윙 할 때 뭔가 접시를 받쳐야 된다. 접시를 너무 막 이렇게 받쳐도 문제지만, 접시를 기본적으로 잘 못 받치면 스피드도 못 주고요, 이 헤드면을 잘 닫아내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다가 이렇게 해봐도 접시 받치는 이 손목의 90도 각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백스윙을 할 때 왼손은 약간 위로 코킹이 되듯이, 그래서 왼쪽 손등이 좀 펴져 있는 느낌이 들듯이 하고, 오른손은 자연스레 이렇게 받쳐주듯이 이렇게 되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옆에서 보셨을 때 손의 위치가 너무 뒤로 가면 이럴 확률이 좀 높고요, 손을 앞에다 좀 둔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받쳐주면 손등이 이렇게 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진 각이 생겨요. 또는 이런 식으로 연습해도 돼요. 왼손을 이렇게 옆을 포인트 시킨 다음에, 뒤가 아니라 내 옆쪽을 이렇게 가리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가 있을 만한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등이 이렇게 굽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아, 백스윙이 돼야 되는구나. 오른손이, 왼손은 쭉 펼쳐진 느낌이고, 그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면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내용 안에서 혹시
없으세요? 없으시면 또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여기서 열릴 확률이 높고, 여기서 좀 닫혀 있으면 잘 닫아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아무리 잘 돼 있는데도 반대쪽에서 잘못하는 것 때문에 릴리즈를 할 때 내 손목이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로테이션이 어깨에서부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안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죠? 감아치는 걸까요? 슬라이스가 날까요? 훅이 날까요? 슬라이스가 나겠죠.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가 나요. 이렇게 가면 훅이 나겠죠.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손목을 가졌으면 반대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칭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죠. 그죠? 백스윙은 잘 해놓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그죠? 백스윙은 잘 해놓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임팩트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지점에서 로테이션이 안 돼서 직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 백스윙과 팔로스루에서 백스윙에서 어느 정도 열려 있었고, 이걸 그냥 마냥 닫고 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열려 있었고, 그리고 팔로스루에서 어느 정도 닫혀 있는 것이 임팩트 지점에서 어떤 원리로 직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냐면, 내가 이만큼 열었는데 이만큼 닫아주면 여기서는 직각이 될 확률이 그냥 높아진다는 거예요. 손목이 자연스레 펴질 때 이상하게 접히지만 않으면, 대칭 형태로 접혀주면 헤드의 무게 때문에 최저점에 우리가 공을 놓죠. 최저점에 클럽 헤드가 착 펼쳐졌을 때 원위치로 얘가 돌아오고 넘어가려는 성질이 좀 진해져요. 이렇게 접었었다가 촥 펼쳐지면 이 원심력이 극대화됐을 때에 클럽 페이스가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밀어쳐요. 밀어치면은, 너무 밀면은 약간 L2L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열리는 현상이 생길 거고, 손목이 너무 이렇게 되면은 L2L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닫힘 현상이나 뒷땅이나 뭐 그런 게 생기겠죠. 확 말리거나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 각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해준다고 했을 때, 이 면을 만들고 이 면을 잘 만들었음에도 똑바로 안 갈 수 있어요. 패스를 만드는 게 사실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웃인이나 인아웃이나 그런 부분을 똑바로 인투인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쉽고, 클럽 페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75%나 되는데, 그 클럽 페이스는 스윙의 L2L을 만드는데 체크해야 될 게, 여기도 체크해야 되고 여기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스윙 리듬도 체크해야 되고, 그죠? 스윙의 전체 시퀀스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L2L은 그냥 마냥 내가 L 만들고, 자, 여기 가만히 있다가, 자, 스윙, 이게 아니라 쌍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L2L이에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찰나적으로 자연스럽게 착 이렇게 찰나적으로 뭔가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휘둘렀는데, 그래서 헤드면이 자연스럽게 열렸었다가 닫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직각이 좀 맞게끔 할 수 있게 되는 게 효율적인 스피드를 주고요. 그리고 내가 굳이 막 손에 힘을 임팩트에 줘서 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패스에 영향을 주고 대칭을 만들어서, 그리고 앵글의 대칭을 만들어서 이 앵글에도 영향을 주는데,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좋은 리듬과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는 거,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따로 질문 없으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양쪽 대칭을 이렇게 만들어서 패스와 앵글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것에 영향을 주냐면요, 좀 전에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스윙 많이 해보신 분,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 그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네, 있으시고요. 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뭐가 느껴지셨어요?
네, 헤드 무게. 조그맣게 얘기하셨는데. 네, 헤드 무게가 느껴집니다. 헤드 무게를 우리가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헤드 무게 느끼는데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예, 보통 그죠? 10년도 걸리고 뭐 헤드 무게 느끼는데 3년 걸린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헤드 무게 느끼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릴 수 있음에도 오래 걸린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유는 공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하면 이제 빨리 필드 나가야 되고 필드에서 막 공을 맞춰 치다 보니까 헤드 무게랑 좀 상관없이 그냥 막 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골프를 좀 진지하게, 좀 재밌게, 좀 편안하게, 몸이 편하게 좀 치려면 이 무게를 느껴야 돼요. 무게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스윙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멘텀을 느끼는 거고, 그 모멘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있어요. 뭐 중력도 있고, 그쵸? 가속력도 있고, 모멘텀이 있어요. 바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막 공부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무게가 좀 있는 거 있죠. 이거 무거워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무거워요. 이런 무게가 있는 야구 방망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스윙 연습 도구 중에 그냥 무게가 좀 끝에 달린 거 있어요. 좀 낭창낭창한 것들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양쪽으로 좀 휘둘러 보면 무게가 좀 진하게 느껴져요. 내가 평소 치던 클럽 헤드보다 좀 더 많이 느껴져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더 많이 느껴져요. 아니면은 뭐 동그랗게 생겨서 뭐 추 같은 거 있죠. 클럽 헤드 끝에다 달고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그냥 채 두 개를 겹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 해보시면 무게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무게를 내가 느끼고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요, 제가 이 무게를 느끼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과 무게를 안 느끼고 그냥 뭐 이렇게 치는 거랑 다르죠? 그쵸? 이 무게를 느끼고 제가 무거운 걸 가지고 막 힘기르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걸 가지고 양쪽으로 휘둘렀을 때 힘이 더 빠지는 것도 느껴요. 오히려 내 힘을 더 안 쓰게 돼서 어떤 진자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에 내 몸을 약간 맡기듯이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얘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L2L 스윙의 완전 최소 축소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손목 로테이션이 이렇게 있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어떤 기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주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일로 갈 때 내가 체중을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체중 이동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잖아요. 내가 구심력을 잘 가지면 여러분 체중 이동이 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일로 무게가 갈 때 내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느라고 체중이 이쪽에 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오른발로 체중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가면 체중이 이쪽에 실리게 돼 있어요. 누가 여기서 저를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긴다고 생각하면 제 체중이 오른발에 있을까요? 왼발에 있을까요? 왼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은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그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자연스레 오른발의 체중,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이러면서 체중이 이동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한테 내 스윙에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게 휘둘렀을 때 무조건 체중 이동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밀려서 슬라이스 나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자 스윙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스윙할 때 어깨나 팔에 힘이 막 공이 있는데 집중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내 몸의 어떤 휘두름에 의해서 몸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에 의해서
뿌려지는 성질을 만들 수 있고, 내 골반의 체중의 움직임은 그 구심력을 극대화시키는 움직임이 돼요. 반대쪽으로 지탱하고 또 반대쪽으로 잘 지탱하는 형태로 체를 좀 더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체 원리들을 대충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연습을 하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몸으로 좀 체득을 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L2L 이 연습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중심은 좀 잡아놓고 백스윙 헤드를 왔다 갔다 할 때 자연스럽게 내 발바닥에서 느껴보세요. 아, 체중이 굳이 내가 실을 필요가 없네. 오른쪽으로 저절로 가네. 그리고 왼쪽으로 저절로 가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골반도 자연스레 돌고, 그쵸? 그리고 손 위치를 적당하게 위치 여기 이렇게 가져다 놓으려고 해야 되고, 대략 90도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90도 이상이 너무 돼도 안 돼요. 가급적 90도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그 손의 위치가 내가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내 스윙을. 왜냐하면 나는 내 느낌의 내 스윙 이미지는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신규 회원님들도 오시면 거의 제가 이 레슨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지금 한번 재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나는 여기다 갖다 놓은 줄 아는데 보통 약간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저 좀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지금? 잠깐 나오셔서.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자, 여기 그냥 한번 스윙만 한번 백스윙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반만 들어볼까요? 오, 스윙 되게 좋으신 편이죠. 이 정도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위치도. 조금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뒤로 갔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약간 원플레인 스윙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전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예, 괜찮아요. 그러면 한 가지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회원님한테는 지금 이 테스트를 할 이유가 제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백스윙에서 뒤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상태에서 살짝 정면을 계속 보고 계세요. 저기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왼손으로 제 손을 가르쳐 보세요. 왼손으로. 잘 가르치셨어요. 네, 잘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몸을 이렇게 돌면서, 백스윙 하듯이 돌면서 제 손을 가르쳐 보세요. 그럼 딴 데 가르치고 계시죠? 그죠? 다시 어드레스. 오른손으로 제 손을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돌면서 해볼게요. 돌면서. 딴 데 가르치게 되죠. 이게 우리가 그냥 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돌면서 위치 인지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왼손가락으로 이 손을 가리킬 건데, 돌면서 해보세요. 다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정면 보면서. 이렇게 잘못 가르쳤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코렉트 시키세요. 예, 정확하게 하고 다시 또 해보고. 예, 이런 과정이 실제 스윙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신랄 같은 희망으로 살짝. 예, 사실 지금 이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약간 뭐랄까 창피해지는데. 회원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그러니까 안 원하시면 저는 그 편집 자르면 돼요. 편집하기 쉬우니까. 이따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스윙하는 중에 이렇게 페리페리로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곁눈질 아니면 내가 여기를 보는 상태에서 여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를 가리키는 건 쉬워요. 은근히 근데 그냥 서 있는 상태에 이거 테스트 해봤을 때도 잘못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위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인지가 진짜 좋아요. 그쵸? 위치 인지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백스윙을 여기까지만 가야지
L2L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가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근데 벌써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보내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내가 여기다 놓고 싶을 때 여기다 놓고 있을 수 있고, 여기다 놓고 싶을 때 여기다 놓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아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쳐보고, 아니면 돌면서 가르쳐보고 맞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조금 끌어올려주면, 그러면은 정확하게 좀 알고 연습할 수 있고, 백스윙 같은 경우에도 옆에 뭐 거울이 있으면 거울 옆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내 하프스윙 했을 때 내 손의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가슴 앞에 또는 겨드랑이 앞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백스윙 했을 때 턴을 많이 가져가면서 또는 팔을 당기면서 자꾸 뒤에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쪽도 확인하고, 반대쪽은 어떨까요? 반대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 여기 아무리 잘 갖다 놔도 자꾸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를 못 던져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잡으려고 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채를 하나 이렇게 놓고요, 공을 이 채 바깥으로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던지는 방향 위치 인지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위치 인지하고 관계가 이것도 있어요. 은근히 내 몸이 이렇게 돌다 보면 내 얼라이먼트가 이쪽으로 바뀌면서 내 몸 입장에서 내가 일로 쳐야 될 건 줄 알 수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내 몸이.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있으면 목표 말고 내 공이 있는 위치에서 직선상의 어느 1m 앞에 점을 찍어 놓고 중간 타겟을 하나 설정을 해서 거기다가 공을 던진다든지 거기다가 채를 던진다든지 하는 연습을 따로 하시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그래서 손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몸이 아무리 열려도 그 방향으로 손을 좀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내 느낌은 난 옆으로 보냈어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내 느낌에 오류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실내 연습장에서는 그런 연습이 좀 잘 돼요. 실내 연습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앞에 타겟이 있어서 공이 어떻게 나중에 나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요 연습은 괜찮아요. 내 눈앞에 또는 스크린 골프장 뭐 이런 데 갔으면 내 일직선상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해주면 이 멀리에 있는 타겟이 아니라 중간 타겟, 좀 더 가까이 있는 타겟을 향해서 뭔가를 내가 위치를 느끼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좋아요. 아시겠죠? 제가 뭐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반스윙 연습이죠. 거기에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자, L2L을 만든다고 했을 때 손의 위치는 대략 한 이 정도, 발 앞쪽 끝선상, 그리고 샤프트는 약간 기울어진 상태. 뭐 여기서 약간 세우라는 프로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약간 눕히라고 하는 프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원의 궤도가 있잖아요. 정면에서 보면 원이 이렇게 동그란 궤도일 거고, 측면에서 보면 그 원의 단면이 이루어져요. 맞죠? 원의 단면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럼 그 단면 위에 내 샤프트를 올려놓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 단면 위에 올려놓고, 자, 이게 첫 번째 포지션, 분수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지션 만들어 놓고 이 위치로 대각선 방향, 손이 가야 될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더 간단해서 좋아요. 간단한 느낌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끊어서도 연습을 하지만 또 끊지 않고 이 위치를 내가 잘 만들어 놓잖아요. 이 손 모양을 잘 만들어 놓고 내가 확인 가능한 지점에서
탁 하고 확인 가능하잖아요. 내 느낌이 훨씬 편안한 지점이죠. 여기 회원님 편해요, 불편해요? 여기 불편하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되게 불편하고 이미 막 힘 많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여기서의 위치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하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좀 더 밑에서 집을 미리 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느낌으로 하나, 둘, 쭉 여기까지 가요. 그럼 백스윙 탑까지 돼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백스윙 탑도 기본적으로 여기나 내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 느낌, 여기서도 이 느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만큼 백스윙을 해서 친다. 요만큼 백스윙해서 친다. 그러면 접혔다가 펴지고 접혔다가 펴지죠. 근데 이만큼 백스윙 하면 뭔가 접고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이만큼 가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접혔다가 펴지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하나 사실 중간 위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준다고 했을 때는 L2L의 L을 가져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코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약간 일찍 코킹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최대한 내가 자연스럽게 이 헤드 무게를 모멘텀을 느끼면서 슥 올렸을 때의 손목의 느낌, 그걸 좀 가지면 좋아요. L2L일 때요? 아니죠. L2에 이 지점까지 했을 때 몸의 턴과 이 지점까지 갔을 때 몸의 턴은 좀 달라요.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편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팔 길이나 여러 가지가 어깨 넓이나 이런 게 다 다르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팔의 느낌이 있어요. 이때 내가 뭔가 힘을 잘 전달할 것 같아. 이건 아니죠. 뭐 아크를 이거 아니잖아요. 또 너무 이것도 아니고 한 대충 내가 편안한 그런 어떤 백스윙의 그 손과 나와의 거리가 있어요. 그게 한 이 정도까지 가면 팔꿈치가 직각이고 손목이 직각이고 팔꿈치가 직각, 그리고 이 겨드랑이 쪽이 직각인 느낌의 백스윙 탑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게 내 스윙의 어떤 아크를 결정을 해요. 이게 내 넓이를 결정해요. 오른팔이 내 백스윙의 넓이를 결정을 해요. 왼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져가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몸이 턴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몸의 턴을 좀 가져가 주면 내가 충분한 어떤 몸의 꼬임이나 턴을 다 가져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좀 체크하고 느낌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빼서 뭐 들고 뭐 이렇게 뭐 팔을 일부러 막 이렇게 오버해서 쭉 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가서 하고 풀때 네. 배꼽 중간 오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냥. 자, 그 부분은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자연스러운지, 이게 자연스러운지. 어떤 게 자연스러웠어요? 네? 두 개 다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게 자연스럽죠?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가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지. 두 번째 건 제가 약간 여기서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게 완전 내가 L2L 스윙의 완전 축소판이다. 이거.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축소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 손이 이동하나요? 이동 안 하나요? 이동하고 있죠. 손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을 하고 있어요. 뭐 관절에 의해서 요만큼 이동해요. 아주 조금 이동하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릴리즈가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 몸에 약간의 턴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몸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내 팔이 양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러는 동안에 여기 두 번째 추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이 여기서 내 몸에 달려있는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얘는 미리부터 좀 풀리고 있어줘야 자연스러운 릴리즈가 되고 스피드를 줄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래야지 내 몸의 어떤 회전력이 얘한테 전달이 돼서 훅 지나갈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이론적으로 정확히 하면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드로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웬만큼 이제 초보자분이고 어느 정도 중상급자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제 견해로는 일단은 드로우를 치고 싶을 때 그래도 칠 수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프로예요. 뭐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드로우를 그래서 칠 수 있으려면, 드로우를 칠 수 있으려면 임팩 직전에 헤드가 인사이드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임팩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헤드를 닫아낼 수 있고, 헤드의 모멘텀이 내 손목을 돌려내게 하는, 내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가능해져야 돼요. 그게 좀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서 L2L을 통해서 자연스레 요 부분이 잘 돼야 되고, 내려올 때는 헤드가 약간 뒤에서 내려오게 하는 게 가능해져야 돼요. 헤드가 내 손목이 풀려서 이렇게 좀 뒤에서 떨어지는 게 좀 가능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가 힘이 이렇게 잔뜩 손목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면 좀 가파르게 내려와서 왼쪽으로 휘는 게 불가능하고요. 내 손목이 여기서 좀 이렇게 힘이 좀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리면, 백스윙에서 내리면 얘가 약간 뒤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뒤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오른손 손을 약간 이렇게 돌아가게 하듯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약간 세웠다가 루프를 그리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가서 그대로 오되 오른발을 좀 뒤로 빼서 약간 이 L2L의 그 백스윙에서의 위치를 조금 뒤에다 두는 걸로, 그러니까 손의 위치 있죠, 그걸 좀 뒤에다 두는 걸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L2L 연습 그 이전에 L2L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졌으면 좋겠어요. 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도구를 가지고 이런 걸로 가지고 하면은 웬만큼 운동신경이 있고 면을 다뤄본 사람이면 왼쪽으로 칠 수 있고 깎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우리가 골프 스윙의 테크닉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체중 이동을 해야 돼, 레깅을 해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면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을 티에다 올려놓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좀 감아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L2L 상관 안 하고 일단 내가 감아서 왼쪽으로 보내보고 커트를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보고, 이런 걸 가져가면서 이 면에 대한 느낌을 내 오른손바닥과 면을 잘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한 손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테이크백을 생각할 때도 헤드를 좀 느끼면서 싹 뺐다가 싹 헤드를 많이 느끼면서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뭐 인터널 숏, 익스터널 숏 이렇게 하거든요. 바깥 거를 생각할 수 있고 내 몸적인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슨을 받거나 내 스윙을 교정한다고 했을 때는 안쪽 것도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스윙에 대한 어떤 구질을 만들고 필드에서 내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뭐냐 하면 안쪽 것보다는 바깥쪽 거예요. 헤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무게에 대한 생각, 아니면 헤드 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쳤을 때, 내가 체중 이동을 생각해야지, 오늘 필드 가서 체중 이동만 생각할 거야, 아니면 오늘 필드 가서 레깅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도 헤드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고 하는 게 훨씬 내 플레이에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어요. 오늘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오늘 길게 한 것 같은데 계속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카데미 프로들이 매주 이제 토요일 11시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한 번씩 오셔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